오늘은 6월 21일 일요일이고 오늘은 Summer Solstice 하지고 그리고 근데 좀 이상한 게 나는 그 춘분추분 하지 동지가 다 음력으로 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양력으로 세나 봐. 그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더라고. 같고 늘 매년 같은 날이야. 그래서 그건 좀 신기하다 했어. 음력으로 해도 어떻게 매번 같은 날 떨어지는 건가? 어쨌든 오늘이 하지고 Summer Solstice 다들 알겠지만 오늘이 낮이 제일 길은 날이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는 그런 미묘한 뭐 기후라든가 아니면 그런 빛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잘 몰랐었거든. 근데 내가 그 2016년 말에 아주 심하게 그 허리를 다쳤었잖아. 그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거든.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근데 또 디스크가 터진다고 다 허리가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사람마다 자기가 평상시에 코어가 얼마나 그 코어 근육이 있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다 나처럼 그렇게 아픈 거는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말을.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너무너무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근데 또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디스크 다쳐서 나처럼 그렇게 허리 통증이 오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 침대에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리클라이너에 눕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카우치 같은 데서 자거나 이래야 조금 통증이 완화가 돼서 그 침대에서 안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허리가 다치고 나면 디스크가 터지고 나면 다른 거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 리클라이너에서 자는 거나 이런 카우치에서 자는 거나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허리에 안 좋잖아. 근데 내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권하진 않지만 일단 침대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데 왜 침대에서 자면 더 이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런데 어쨌든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몸이 회복을 못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카우치에서 자는 게 그나마 조금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카우치에서 자라 그러더라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서 좀 운동을 해서 얼른 이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빨리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계속 카우치에서 자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이나 몇 시에 아침에 해가 뜨는가에 되게 민감해진 거야. 근데 그해 이제 그때 11월 말에 그 땡스기빙 데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후인가 그 다음날 바로였나 하여튼 그렇게 내가 마비가 돼서 쓰러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동지가 12월 20일 그 무렵이잖아. 매일 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너무 허리가 아프고 날은 뭐야 빨리 안 밟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동지가 딱 지나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제보다 밖이 조금 빨리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되게 예민해졌어. 어제보다 조금 밤이 짧아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너무 빠르게 정말 눈에 띄게 밤이 짧아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2016년에 처음으로 이런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왜 낮이 긴 게 좋거든. 애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어릴 때 그랬어. 밤 이렇게 빨리 어두워지고 아침 일찍 안 오는 게 되게 되게 싫대. 근데 그냥 엄마 얘기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연세가 들수록 그게 싫어진다 그러더라고. 낮이 긴 게 좋고. 그런데 나도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하지가 딱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날이 조금씩 짧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오늘이 하지가 이제 first day of summer거든.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여름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부터 아직 점점 날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 예전에는 나는 그 summer solstice 하면 막 되게 여름의 한가운데긴 한가운데지. 가장 하루가 길고 이러니까 막 되게 여름 같고 되게 좋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아쉬워. 아, 오늘 지나면 또 이제 내일부터 날이 짧아지겠구나, 점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동지가 싫었는데, 왜냐면 막 되게 한겨울이고, 밤이 길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고 이랬었다면, 요새는 동지가 되게 막 되게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동지만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 밤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Summer Solstice고, First Day of Summer고, 그리고 오늘 또 Father's Day야, 미국은.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이란다 천국에서 평안하게 쉬시고 계시길 바라고 정말 최고의 아빠셨고 땡큐 울 것 같아. 우리는 19일 금요일이 여기 준틴스라고 페더럴 홀리데이였고 근데 처음 이게 되게 홀리데이로 지정이 된 지 얼마 안 된 홀리데이거든. 준틴스가 내가 한 2, 3년 전에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 준틴스가 어떤 날인가. 그런데 점점점 이게 매년 커지는 것 같아. 이 준틴스가 내 생각에는 이게 딱 여름이 막 시작되는 그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더스데이랑 또 가깝고 이러니까 이거를 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아예 쉬는 애들도 되게 많고 점점점 이 준틴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페더럴 홀데이였는데 요새는 회사에서도 많이 쉬더라고 준틴스에. 그러니까 준틴스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할 때 그 남북 전쟁에서 이기고 노예를 다 해방시켰는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뭐 TV가 있어서 무슨 뉴스가 TV 없었지 그때. TV가 있어서 무슨 뉴스가 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 노예 해방이 됐다는 소문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착 모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도시서부터 시골로 그리고 뭐 북부에서 남부로 이렇게 이제 소식이 번졌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노예가 존재했던 데가 그 갤바스톤이라는 섬이 텍사스에 있거든. 휴스턴 근처에 있어. 그 잔슨 스페이스 센터 있는 그 나사 거기 있는 데서 한 30분인가 더 운전해서 가면 거기 이제 바닷가 섬에 그러니까 내륙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그 섬이. 갤바스톤이라고 있는데 그 섬이 마지막까지 노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가서 노예가 해방됐다. 이제 모든 노예는 오늘부로 다 해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데가 갤바스톤 텍사스고 그리고 그 날이 6월 19일이었어서 나인틴스잖아. 근데 그냥 그거를 준틴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부터 홀리데이여서 쉬었고 금토일 쉬고는 내일 하루 휴가를 내서 내일까지 쉴 거야. 월요일까지. 내가 그랬잖아. 되게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그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보냈기 때문에 좀 내가 몸이 회복할 빨래 다 됐나 봐. 몸이 회복할 시간을 내가 주느라고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홀리데이가 있고 왜냐면 5월 31일 날이었나? 5월 말에 5월 27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였거든요. 그래서 휴일이었기 때문에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주에 4일만 일했지. 이제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내가 그 포상휴가 나온 거를 금요일 날 하루 빼고 월요일 날 하루 빼고 이렇게 해서 4일을 쉬는 거지만 2주에 4일이라고 그 다음 주에도 4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그런데 또 준틴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난주에도 4일이라고 내일은 내가 하루 휴가를 내가 쓰니까 내일도 그 다음 주도 다가오는 이번 주도 4일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독립기념일 맞춰갖고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4일씩만 일하는 걸 한 3주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 내가 몸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았던 게 뭐냐면 퇴근하기 한 한두 시간 정도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배가 고픈 거야. 그렇다고 내가 뭐 점심을 안 먹냐? 그것도 아니고 점심도 되게 잘 먹는데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배가 고파.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요새 갑자기 배가 고프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몸에 코르티졸 레벨이 되게 높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정신을 집중해서 뇌를 이제 오전 중에 쓰면 그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당이기 때문에 글루코스라서 당분이 떨어져서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배가 고픈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심하게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마를 때 또 그게 가짜 배고픔으로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건지 몰라서 계속 물을 먹고, 그때 또 스낵을 먹으면 안 된대. 단백질 스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막 그 삶은 달걀 막 이런 거 막 그 넛츠 이런 거 싸가지고 가서 계속 오후에도 그걸 먹고 이러는데도 이 배고픔이 안 가시는 거야. 계속 물도 마셔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3주를 이제 일주일에 4일씩만 일하는 걸 3주를 하고 계속 오후에도 물 계속 마셔주고 그리고 그 단백질 간식 계속 먹어주고 이랬더니 한 3주 정도 하니까 그 증상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코르티졸 레벨이 좀 높긴 높았었나 봐. 근데 코르티졸 레벨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낮출 수 있나 했더니 그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끌어안고 있거나 뭐 쓰다듬거나 그러면 코르티졸 레벨이 내려간다고. 집에 오면 막 스파키 이리 와 이리 와 나 좀 안아주라고 막 스파키를 막 안고 있고 얘는 막 도망갈라 그러고 뭐 안 하던 짓을 해막 이러고 도망갈라 그러고 근데 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이제 하나 있는데 직장에 그 선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연방정부를 막 다 뒤집어 놨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뭐 은퇴를 한 게 그 영향이 없지 않고 내가 이런 꼴 보면서 일해야 돼? 막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은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들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를 작년에는 많이 받았죠. 올해는 이것도 너무 많이 사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게 익숙해진 거야. 근데 작년에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막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코르티졸 레벨이 얼마나 높겠어. 사람들이 다 1년 넘게 막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 다 그만두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그만둔 사람 일을 떠 안아야 되고 나처럼 그러면 또 거기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선배라고 하지만 나랑 한 살인가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밖에 차이 안 나. 이제 그 국세청 선배라는 거지. IRS 선배라고. 네, 그 선배가 잠깐 이제 자리에 들려서 둘이 좀 얘기를 하다가 자기 그러는 거, 자기 막 요새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데 막 이 분노가 안 가라앉는다는 건데 되게 그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카만 언제나 이븐킬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냥 작년부터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막 또 엄마도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야. 근데 그 화가 사라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그럼 몸에 안 좋은데 너 분명히 코르티졸 레벨이 되게 높을 거야. 이제 그 선배가 고양이를 키우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너 고양이 안아주면 고양이 가만히 있어 했더니 자기 고양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고양이를 끌어안고 좀 이렇게 있으라고 하더니 그래? 그것도 도움이 될까? 그러더니 그러고 있었나 봐. 그래서 좀 도움이 됐나 봐. 좀 화가 좀 진정이 된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게 한 2주 정도 전이었나? 2주 좀 안 됐나?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그 American Tail을 다 읽었어.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내가 그 Sentimental Value를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 스크린라이팅 공부하는 거의 숙제야, 어사이먼트인데 그러니까 4개의 미디어 중에서 피처 필름,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 게임 나는 비디오 게임에도 또 그렇게 매니스크립트 스크린 플레이처럼 그렇게 매니스크립이 들어가는지를 몰랐어. 되게 있더라고. 또 영화 매니스크립 있듯이 요새는 다 또 얘기가 있는 게임이니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쨌든 피처 필름, 애니메이션, TV 에피소드 그리고 게임 그 시나리오를 각 한 권씩 골라서 자기가 이제 안 보거나 안
게임을 해보지 않은 그런 걸 다 하나씩 골라서 다 읽고 나서 직접 그거를 보고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그게 숙제란 말이야. 그래서 영화는 내가 센티멘털 밸류를 픽했는데 아직 숙제를 다 안 올렸기 때문에 얘기는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센티멘털 밸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이게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한 두세 번 되게 아주 격하게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은 틀렸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이거는 이게 원 시나리오고 여기 무슨 뭐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각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쓴 시나리오니까 이 사람 거야. 이 감독 거야. 감독이 직접 쓴 시나리오고 감독이 직접 디렉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다 어쨌다 이해를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영화를 만들고 자기가 또 에딧을 했을 테 편집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 어쨌든 센티멘탈 밸류는 나는 시나리오가 훨씬 좋았어요. 그 영화보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내가 만든 영화와 조금 달랐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내용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달랐어.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거가 되게 키 포인트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영화상으로는 그렇게 내가 완전히 다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포인트와 이 원 감독이 보여준 영화와는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가 훨씬 좋았고 이 American Tale on American Tale 이거 혹시 안 봤으면 노래는 알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Somewhere Out There 그 Somewhere Out There 그 노래가 이거의 주제가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훨씬 좋았어. 되게 극적으로 만들었고 시나리오 나는 내가 영화를 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나리오대로 찍은 다음에 편집 과정에서 좀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대로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되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애니메이션에서 그리고 조금 더 극적이게 만들었고 이 아메리칸 테일을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울지 않았는데 만화를 보면서 감동해서 울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메리칸 테일은 이 애니메이션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보다 훨씬 좋았고 그다음에 TV 에피소드로는 내가 지금 Better Call Saul 이거 시즌 3 에피소드 5를 골랐어. 이거 우리 아들 맥스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써준 것 중에서 고른 거야. 이건 아직 안 읽었고 오늘 프린트해서 읽을 거고 읽은 다음에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은 God of War 2018 버전 이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맥스가 이것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레코멘드 해줬는데 게임은 진짜 하나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캐릭터 분석을 하려면 어떤 게 좋겠니 했더니 God of War를 내가 이게 좀 길지만 내가 되게 좋아할 스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다 읽고 숙제 내고 나면 저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겠어. 그리고 특별한 일은 없고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번 하고 그냥 좀 잘 쉬고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나? 그렇게 일주일에 4일씩 일하는 걸 한 3주 정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니까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퇴근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배가 고픈 증상은 이제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증상이 느껴졌을 텐데 내 생각에는 그 코르졸 레벨하고 되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말고는 뭐 직장에서는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언제 또 막 그렇게 정신없이 바빠질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 4월 말 5월 초 사실은 그 5월 초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해. 근데 원래 남이 하던 거를 넘겨받아서 하면 정신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희한한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나 전에 그 케이스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3명이나 있었고 3명이 다 일의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음, 이 머리가 그 브레인이 다 와이어가 디퍼런트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까 이 뇌 구조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결과를 가졌다고 해도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이 전부 다르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끝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접근해서 끝내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르단 말이야, 각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워크페이퍼 같은 거를 보면 다 각자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 막힐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 먼저 일했던 사람들 거 워크페이퍼를 보고 아 얘네들이 여기까지 일을 해놨으니까 내가 어디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알아야 되고 또 하다가 뭐 상대방 쪽에서 이거 어마운트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사람들 일했던 걸 봐서 얘네들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가를 내가 또 figure out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차라리 한 사람만 일해놨으면 이 사람 것만 이제 한두 번 워크페이퍼를 보면 아 얘가 일하는 스타일이 이렇구나라는 걸 내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 셋 다 다르니까 그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야. 근데 다시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도 그런 과정을 내 뒷사람한테 남겨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있는 요즘이고 그리고 그냥 좀 몸 회복에 좀 신경 쓰고 있는 요즘이고 내가 그때 이제 2016년에 허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나서 다친 게 그거 사고 나서 다친 건 아니고 그냥 wear and tear지. 그게 원래 디스크가 보통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 많이 터지거든.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몸을 아주 잘 돌보지 않은 이상 그때쯤이면 이제 허리에 문제가 한 번씩 생기는 건데 근데 몸을 잘 돌본 사람도 그때 가서 디스크 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가 선생인데도 디스크 터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되게 많이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요가 선생인데 아니 내가 왜 디스크가 터졌지? 막 이렇게 막 되게 충격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건 wear and tear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랬을 때 여기서 한의사 선생님을 하나 찾았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근데 여기는 한국에는 없고 여기는 뭐 뉴욕이나 LA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 한의사 뭐 이런 한인타운 이런 건 여기는 없고 내가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중국계 미국 애들한테 물어봐서 너네 혹시 한의사 이렇게 침 놔줄 수 있는 한약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없니 했더니 한 애가 나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는 이 사람한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자기네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그래서 갔는데 나 그 사람 지금도 거의 뭐 내 주치의야.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전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알던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잘하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니고 몸이 그렇게 안 좋고 이러면 막 팔려고 애쓰잖아. 약을 더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거나 뭐 내 몸에 필요 없는 치료를 막 더 시키려고 하거나 왜냐면 내가 굉장히 willing to pay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든지 기꺼이 다 사겠다. 기꺼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잖아. 그런 마인드셋이니까 그런 걸 막 더 팔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업셀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나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더 파는 걸 업셀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업셀하는 사람들 나 너무 싫거든. 그렇지만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업셀을 했어도 내가 다 샀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파는 거야 나한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내가 너 그래서 지금 고칠 수 있겠니 했더니 I think so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그럼 너한테 침을 맞을게. 그리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지. 몸 상태가 안 좋을 만하다고 지금 거의 그 왜 우리가 뭐 진이 빠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중국계 한의사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이
완전히 바닥이래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몸 상태가 너무 기가 허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무슨 한약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내 이랬어. 그랬더니 나를 기가 막히다는 눈으로 날 쳐다보더니 한약? 그러더니 몸이 이렇게 약하고 기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한약을 먹으면 그게 몸에 그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을 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독약이 된다는 거야. 그 더 아프고 더 쓰러질 수가 있대. 그래서 지금은 너가 보약을 먹고 이럴 때가 아니고 약을 먹을 때가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라고. 일도 좀 그만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좀 편한 마음으로 쉬어야지.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지. 여기다 지금 약들이 뭐 너 들어 부으면 너 지금 큰일 난다고 나한테 그래갖고 아무 약도 못 먹게 하고 운동도 아주 그냥 기초적인 이 뭐지? 재활 운동, 허리 재활 운동 딱 요것만 좀 몇 개 하고 요것만 거의 매일 하고 잠 좀 잘 자고 좀 이렇게 휴가를 좀 많이 낼 수 있으면 휴가를 내서 좀 쉬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갈 때마다 이 오른쪽이 다 마비 상태였는데 그 사람한테 갔다 오고 한 몇 달 갔지. 몇 달 침 맞고 치료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리 이쪽 오른쪽 발 마비되고 이랬던 증상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지금도 막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이제는 그렇게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 놓지를 않지만 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하나씩 있는 것도 되게 좋아 살 때. 또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잘 쉬고 있는 상황이고 무리 안 하려고 애쓰고 있고 요새 또 막 재밌는 책 너무 많고 그러니까 책을 계속 따로 올려주겠다 해놓고도 지금 귀찮아서 안 올리고 있는데 내가 책 소개는 또 금방 따로 해주겠어. 그러면 오늘은 하지니까 하지에 뭔가 특별한 일이 한국에 있나? 뭐 특별한 행사를 하나? 하지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좀 즐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여름의 첫날이고 막 더운 여름이 시작될 테니까 몸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 안녕.